또 이렇게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에는 요즘에 또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메타버스라는 얘기 저 듣고 뭔 무슨 버스지?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한 요즘 앞으로도 여기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 세계 선두적인 기업들은 이제 이것까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충격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는 그 이렇게 사람의 두뇌에 있는 정보를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뭐 기계 장치를 보여서 지금 앞으로의 그 시대가 정말 기술의 혁명을 넘어서 정말 그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뭐 암호화폐 알지도 못하고 메타버스가 버스인 줄 알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지금 뭐 휴대폰 사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상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그 물리적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흔드는 지금 시대에 와 있잖아요.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에게 그 교수님은 무엇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세대까지 제가 뭔가 조언할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네. 이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면 사회를 계속 지내보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상태를 지금 거의 2년째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뭐 유럽처럼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함께 독감처럼 백신 접종하고 나면 치명률은 떨어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시 대면의 세계로 갈 것이냐. 근데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대면의 공간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저하고 제주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시간만 잡으면 그냥 동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과 산업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서 나아지면 다시 대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대면의 상태를 대면인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겠구나. 이게 가상 대면의 세계고 메타버스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 뒤에 있는 이 배경은 제 사무실이 아니라 이제 가상 배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뒤에 있는 가상 배경이 실제인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실제인 것처럼 뒤에 거리가 먼 배경을 쓰면서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수업할 때 카메라를 켜놓은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러면 나는 뭔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그 메타버스 상에서 나하고 거의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캐릭터, 아바타들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컴퍼니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이번 마크 저커버그가 사업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 뭐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 속에서도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컨텐츠 유튜브가 커졌더니 유튜브를 기반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만화를 잘 그렸더니 웹툰 작가가 돼서 전 세계로 뭐 만화가 팔려나가고 그걸 통해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기회 또는 이제 직업의 기회 그런 창작의 기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제가 얘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성공했던 어떤 모델들이 미래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다가오는 어떤 이런 변화들을 누가 잘 수용하면서 그 수용한 것을 자기화시켜서 거기서 자기 경쟁력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걸 디지털 학습 역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오면 그걸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과거에 쌓여왔던 지식과 정보들은 인공지능과 AI, 인공지능 AI가 또는 로봇하고 결합돼서 사람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냐면 사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다양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를 외우고 정답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쪽에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모든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고 무슨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공무원이라 직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막 고시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점점 더 많이 정보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역할들을 다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점점 더 사고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다. 다음 세대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서 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디지털 학습 능력, 저도 많이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나하고 뭐 얘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변화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럼 교수님 모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교수님? 네, 메타버스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네, 네.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누군가 전문가라고 그러면 조금 더 먼저 공부한 사람들인데 저도 지금 이제 회사 일하고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